더 카메라 스쿨 포토샵 기초반,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포토샵 로우, 카메라 로우를 이용한 기본적인 컨버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카메라 로우를 이용한 고급적인 테크닉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금 보시는 포토샵의 화면에서 제가 파일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열기, 오늘은 챕터 2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카메라 로우 화면이 떴고요. 지금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전체 화면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로로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원래는 이제 세로로 찍힌 사진이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시계 방향으로 회전 눌러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 처음에는 색온도,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세팅 값을 저번 시간에 한번 배워봤는데요. 제가 한번 재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온도를 조금 따뜻하게 하고요. 자, 노출 값을 대비를 좀 주어서 선명하게, 그리고 명료도로 한 번 더 선명하게, 색깔이 살아나도록 활기를 조금 주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계열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조금만 검정 계열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기본값들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옆에 있는 통곡선, 세부, HSL, 토닝 분할, 이런 어려운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건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보정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고요. 우선 톤 곡선부터 보겠습니다. 자, 곡선은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커브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표, 어디서 많이 본 표죠? 예, 맞습니다. 위에 있는 히스토그램입니다. 위아래로 좀 늘어난 히스토그램이고요. 이 정사각형을 가로지르는 이 대각선을 저희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이 대각선의 선이요, 제가 움직이는 대로 휘게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니까 아래로 내려오죠. 자, 지금 보시면 밝은 영역은 히스토그램에서 이 정도 부분이죠. 이 정도 부분의 영역이 커브가 내려가고 올라가고에 따라서 이미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요, 밝은 영역이니까요, 이 부위를 위주로 보십시오. 올려보겠습니다. 자, 밝아진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신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P 버튼을 눌러서, 단축키 P로 프리뷰 버튼이죠. 눌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커브는 밝은 영역 혹은 어두운 영역에 밝기를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는 곡선입니다. 이 곡선에 따라서 우리는 콘트라스트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앞에서 밝기, 콘트라스트를 조절을 해 주었었죠. 네, 그것이 이 커브랑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커브는 포토샵에 들어가서 좀 더 세부적으로 배워보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게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 그래프를 움직임으로써 커브가 모양이 변했는데요. 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요, 제가 이 커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이 커브가 제 마우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점을 하나 더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점이 2개가 됐는데요. 점 2개가 기울어지면서 만드는 곡선에 따라서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콘트라스트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밝은 부분이 밝아졌다, 어두운 부분이 어두워졌다, 이 말인즉슨 대비가 강해졌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브로 콘트라스트를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는 선명 효과, 즉 약간 흐리게 찍힌 사진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샤픈, 그리고 노이즈, ISO를 높은 수치로 촬영하였을 때 발생하는 노이즈 현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필름의 디지털 카메라의 입자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보다 100% 정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하면 이렇게 필름의 입자들이 보이게 되죠. 자, 어두운 부분에 지금 살짝 이런 조금 더 어두운 곳을 볼까요? 예, 이런 부분은 살짝 빛이 많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이즈를 한번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도를 조금 올려서요. 자,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이전, 이후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자글자글하게 생겼던 노이즈들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이즈 감소 기능은요, 굉장히 조금씩만 써주셔야 해요. 많이 쓰게 되면요, 화면이 선명하지 않고 뭉개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가 시각적으로 방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 한해서 조금씩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샤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효과는요, 사실 카메라 로우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명 효과는 출력하기 직전, 사진을 완성하기 직전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선명도를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 효과인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00% 정도로 축소를 해서요. 이 부분의 선명함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명 효과의 양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부드럽게 약간 초점이 흐릿하게 맞아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선명해졌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선명도의 양을 굉장히 높여놨기 때문에 약간은 어색하게 지글지글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좀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니까 사진은 더 선명해지고요. 훨씬 더 초점이 잘 맞거나 더 선회도가 좋은 렌즈로 촬영된 사진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노이즈라는 입자, 그리고 선회도라는 해상력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세부 옵션들인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HSL, 영어로 하면요, Hue, Saturation, Luminosity. 그래서 색조, 채도, 광도를 의미하는 HSL이라는 약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기에 맞게 조정을 해서요. 이 부분은 색깔을 가지고 작업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색조, 채도, 광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언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계열부터 잘 못 들어보던 마젠타 계열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자, 이것들은 각 색깔별로 그 색깔에 가까운 영역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늘에 파란색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을 제가 색깔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를 만지게 되면요, 자, 이 파란색의 색깔이 지금 보라색 쪽으로 가까워지게 됐죠. 자, 반대편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늘이 좀 더 푸르른 약간 피코크 블루 같은 그런 색깔로 변했습니다. 네. 색조는요, 그 색깔의 색상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색을 영역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한번 그린을 다시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계열을 노란색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진한 녹색으로 갈 것이냐. 이때 흥미롭게 보셔야 할 점은요, 이 그린색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사진에서 제가 색깔을 바꾸고 싶은 부위가 하늘입니다. 하늘을 보시게 되면요, 조금 더 진한 하늘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도는 앞에서 보셨던 활기, 채도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색을 탁하게 흑백처럼 만들어 줄 것이냐, 아니면 더 진하고 화사한 색깔을 만들어 줄 것이냐, 색의 진함과 탁함의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건데요. 자, 채도를 파란색 계열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린이나 다른 부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파란색이었던 하늘 부분만 거의 회색조로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파란 계열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본 사진이었고요. 올려보겠습니다. 하늘이 그림으로 그린 듯 굉장히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진하면 조금 인위적인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효과가 강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낮춰서 자연스럽지만 맑은 하늘의 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아주 푸른 하늘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이 잔디도 한번 제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계열을 잡고 올리게 되면요, 더 푸른 잔디색이 만들어지고요. 내려보면요, 잔디가 약간 화사함을 잃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이게 녹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녹색과 노란색이 함께 섞여져 있기 때문에 노란색과 녹색을 함께 사용해 주실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맑아졌네요. 마지막으로 광도. 광도는요, 밝기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노출값을, 기본에서 노출값을 정할 때는 어떤 색이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갔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색깔을 제가 선택한 부분만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자, 하늘이 너무 밝은 것 같습니다. 하늘을 좀 어둡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진한 하늘이 만들어지겠죠. 자, 내려갈수록 파란색이 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올릴수록 파란색이 밝아지게 되죠. 만약에 내가 촬영한 사진이 굉장히 하늘이 밝게 나와서 거의 하늘에 파란색이 안 보인다 라고 하신다면 파란 계열의 광도 값을 낮춰주시게 되면 하늘의 파란색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바꿔주는 색조, 색의 맑음과 탁함을 결정해주는 채도, 그리고 각 색깔별로 밝고 어두움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광도를 HSL, 회색 음영, 여기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저희가 렌즈 교정 값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렌즈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광각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고요, 망원으로 갈수록 또 줌 렌즈일수록 주변부의 해상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회사는 자기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함들을 보정해 줄 수 있는 수치를 프로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에는 거의 모든 카메라의 프로필, 거의 모든 렌즈의 프로필이 들어가 있죠. 자, 렌즈 프로필 교정 사용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제가 사용했던 제조사, 제가 사용했던 렌즈의 프로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비포 애프터 한번 보실까요? 비포 애프터. 자, 건물이 쭉 왜곡 없이 펴지고, 그리고 주변부에 어두워졌던 비네팅 현상을 제거해 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랬던 사진이 클릭 한 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둥글고 주변부가 어두운 사진이 이렇게 맑고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보통 이 렌즈 프로필 교정 사용을 항상 켜놓습니다. 어떤 렌즈를 쓰던 그 렌즈만의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필 값만 있으면 그 결함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교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수동으로도 굉장히 재미난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변형에서 왜곡을 한번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사진이
둥그레지고요. 사진이 점점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고 너무 바깥쪽으로 들어갔죠. 자, 광각 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주변부를 중심으로 둥글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일반 평상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상의 왜곡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잡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기본 설정 값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직 수평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고 촬영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원근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좀 직선으로 서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인 사진이 얻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직 쪽에서 위쪽을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위쪽으로 건물들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커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줄이고, 이 정도로 줄이고 나서 살짝 지금 왼쪽으로 사진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시작 부위가 여기인데요. 요만큼 여긴 차이가 나고 여긴 더 많이 차이가 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회전을 눌러줄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돌아가게끔. 자, 이제 처음과 달리 건물이 수직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수직인지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밑에 격자 표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격자 선들이 나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 선을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요, 아직까지도 윗부분이 아랫부분에 비해서 약간 작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평을 조금 더 잡은 후에 회전을 조금 더 걸어줄게요. 네, 이제 건물이 거의 똑바로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비율 확대를 해서 혹은 축소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해 줄 수도 있고요. 수평으로 간다면 좌측이 커졌다가 우측이 커졌다가 이런 식으로 좌우의 원근감까지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비네팅은요, 비네팅이 이제 줄어든다 하면 주변부로 약간 검게 상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네팅 현상이라고 합니다. 비네팅이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렌즈의 결함입니다. 하지만 비네팅을 일부러 만들어준다면 약간 오래된 사진 같은 중앙으로 집중되어서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점을 어디다 둘 것인지에 따라서 얼마만큼 범위를 어둡게 만들 것이냐 또한 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있는 사진을 얻고 싶다 그랬을 때는 비네팅을 일부러 조금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자, 다음 값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정이라는 값을 먼저 한번 볼게요. 사전 설정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설정 값을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지금 하위 세트에서 모든 설정 값을 제가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제 1의 설정 값이 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진을 불러왔을 때, 다른 사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로우 파일을 열고요. 자, 사전 설정 값에 가서 이거를 클릭했더니 아까 전에 제가 저장해 놓은 그 값으로 변하는 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노출과 그리고 곡선,
선명 효과와 노이즈 감소, 그리고 채도, 광도, 움직인 것들, 그리고 렌즈 교정까지 한꺼번에 똑같은 세팅 값을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같은 프로필을 사용했을 경우에 오히려 상이 안 좋아지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진이라면 같이 사용을 하시되,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번 갈게요. 불러오면서. 여기서 불러오면서 다시 갈게요. 지금 20분 됐어요? 네, 이렇게 렌즈 교정까지 완료를 했다면 카메라 로우에서 컨버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이고 또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모두 다 마치신 겁니다. 자, 이제는 자르기를 통해서 사진을 제가 원하는 부위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을 누르신 채로 드래그를 한 후에 내가 원하는 부위까지 잘라주도록 합니다. 자, 이때 Shift를 누르고 계시면은 내가 비율을 고정시킨 채로 크게, 작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Shift를 떼고 움직이게 되면요, 비율과는 상관없이 자,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카메라의 비율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요, Shift를 누르고 코너를 잡고 움직여 볼게요. 저는 이 정도로 잘린 사진을 포토샵에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시고요. 자, 이미지 열기로 가면 이제 드디어 포토샵을 이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포토샵으로 올라왔네요. 이번 시간과 저번 시간에는 카메라 룰을 이용해서 우리가 CR2 파일로 촬영한 사진을 포토샵으로 불러일으키는 컨버팅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포토샵 메인 화면과 함께 같이 포토샵을 다루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